차가운 겨울바람이 한양의 궁궐 구석구석을 휘감았다. 어느 때보다 고요한 아침 궁궐 대청에 도착한 한 장수의 긴급 보고가 폐부를 찌르듯 울려 퍼졌다. 폐하, 임진강 전투에서 관군이 패배했습니다. 반란군은 이미 벽제로 진출했고 도성까지의 길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인조는 손에 쥐고 있던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신하들은 모두 침묵에 휩싸였다. 도성 밖으로부터 전해지는 전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도성에 당도하기까지 얼마 걸린다는 것인가? 신하의 음성이 조심스럽게 돌아왔다. 빠르면 이틀, 늦어도 사흘 안에 도성에 당도할 것입니다. 인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한숨을 삼키는 순간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쟁얼음으로 밖으로 나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궁궐 안팎으로 감도는 공기는 한층 더 싸늘해졌다. 곧바로 서인 세력은 기자헌을 비롯한 대북파 인사들, 과거 광해군 시절에 권세를 누렸던 인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미 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반란군이 도성에 도착할 경우 내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거세게 일었다. 김유가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기자헌 등 대북파 세력이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한성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란군이 도성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입지는 더없이 위험해질 겁니다. 이귀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망설이면 한양 안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북파를 그대로 두는 건 불씨를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인조는 결단을 내렸다. 반란군이 도성 가까이 오기 전에 위험 인자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을 처형하라. 한성 내부에서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날 밤 기자헌을 비롯해 대북파 인사 수십 명이 처형됐다.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밤, 궁궐 밖 처형장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서인 세력은 이를 통해 더욱 결속했지만 도시 전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임진강을 넘어 벽제로 징역한 이괄의 군대는 이제 한성까지 불과 40리, 약 16km밖에 남지 않았다. 도성 인근에서조차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반란군이 성 밑에 당도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궁궐을 휩쓸었다. 급박하게 열린 어전 회의에서 서인 세력의 지도부는 인조에게 피난을 권했다. 김유는 얼굴에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안했다. 폐하, 지금 도성에 남아 계시면 반란군에 붙잡힐 위험이 큽니다. 공주로 피난하시어 다시 세력을 정비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귀도 거들었다. 폐하가 안전히 피하시면 반란군은 허둥지둥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그 틈에 다시 방역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조는 문득 눈을 들어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서늘한 겨울바람이 흘러드는 궁 안, 신하들의 표정은 위기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겠소. 내가 여기 남아 모두와 함께 멸망하는 것보다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한다. 밤이 깊어지자 인조의 행차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말 울음소리가 어둠을 갈라 마치 가슴 깊은 탄식을 내뱉는 듯했다. 인조는 갑옷 위에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호위 병사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왔다. 어두운 하늘 아래 궁궐 담벼락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깜박이고 있었다. 인조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고삐를 당겼다. 말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내달렸다. 뒤따르는 병사들과 시종들 역시 분주히 걸음을 재촉했다. 폐하,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인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도성을 버린다고 해서 이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돌아와 왕권을 되찾겠다. 그러나 그 다짐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성, 즉 왕이 머무르던 도성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벽제를 지나 한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괄의 군대가 승리에 들뜬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다가오는 전장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미 임진강과 벽제 전투에서 거둔 승리로 인해 고양된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유키마사가 이괄에게 보고했다. 대장님, 성안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조가 도성을 버리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이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 위에서 한성 방면을 눈으로 그려보며 아무런 기쁨도 없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왕이 도망친 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기도 하지.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왕좌가 비어 있어도 그 뒤를 노리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는 군사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병사들을 정비하고 우리가 이 도성에 들어가는 순간 이 싸움은 끝나야 한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찬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괄의 목소리는 마치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인조가 한성을 떠나 공주로 피난한 건 어쩌면 왕의 자리를 버리는 파격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살아남고자 택한 마지막 방편이기도 했다. 대북파를 숙청하고 도성을 떠난 서인 세력의 호의 속에서 인조는 왕권을 지키려 애썼다. 한편 도성으로 진입하는 이괄의 군대는 이미 텅 빈 왕궁과 만날 참이었다. 비록 쉽게 도시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끝이 꼭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흔히 당사자들도 예상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왕좌가 비어진 한성의 길목에서 이 싸움의 다음 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인조가 선택한 떠남이 그리고 이괄이 꿈꾼 승리가 조선의 역사를 어떤 결말로 이끌지 그 운명은 칼바람이 맴도는 한양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미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인조반정. 아직 얼음바람이 매서운 1624년 1월 말 이괄이 이끄는 반란군은 마침내 한양 외곽을 돌파해 창의문 앞까지 진군했다. 성문 위에서는 진압군이 궁수를 배치하고 문 아래에서는 철갑을 두른 군사들이 창과 방패로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심을 굳힌 이괄에게 망설임이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낸 듯 차갑고도 결연했다. 성문을 열어라. 매서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이괄의 호령이 울려 퍼졌다. 사르르는 추위도 그 거친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창의문 위에서 진압군의 지휘관이 고함을 질렀다. 이괄, 너는 왕좌에 도전한 역적이다. 네가 이곳에 도달한 것은 내 최후를 향한 길일 뿐이다. 그러나 이괄은 낯빛 하나 변함없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말이 많다. 오늘 밤 이 성문은 반드시 열린다. 이괄의 군세는 도끼와 창을 준비하며 일제히 한 걸음 다가섰다. 창의문 앞은 짙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겨울바람마저도 군사들의 열기 앞에 식어버린 듯했다. 반란군 선봉에는 한과의 출신으로 알려진 사사키 유키마사가 있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온 자였지만 싸움의 냄새를 누구보다도 잘 맡았다. 문을 부셔라. 유키마사는 날이 선 도끼를 치켜들어 성문을 강타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미 굳게 잠긴 성문 일부가 금이 가기 시작하자 이괄의 병사들은 환호를 터뜨렸다. 하지만 난간 위에서 재빨리 재정비한 진압군 궁수들은 반란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무수한 화살을 퍼부었다. 적들을 막아라. 절대 문을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 화살은 눈발처럼 몰려들었고 반란군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눈 위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방패를 든 병사들이 먼저 앞으로 나서서 화살을 방어했고 뒤따라오던 병사들은 갈라진 틈 사이로 성문 가까이에 다가섰다. 우리는 멈춤이란 없다. 사사키 유키마사의 외침에 이어 이괄의 정예 병력까지 가세하자
두터워 보였던 성문이 점차 크게 흔들렸다. 이괄은 적들을 지켜보며 이미 승리를 예감하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편 진압군 지휘관은 창의문 위에서 기름을 끼얹거나 뜨거운 쇳물까지 준비하려 했지만 반란군의 기세는 생각보다 훨씬 거셌다. 창밖에 몰려든 군세는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성문 근처에 다다른 유키마사는 다시금 도끼를 높이 들며 마치 전쟁의 신이라도 된 듯 거칠게 외쳤다. 그 칼날 같은 함성에 병사들은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 성문을 내려쳤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철제 장식이 찢겨 나가는 소리가 어두운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결국 거대한 문짝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두둑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성문이 열렸다. 이괄의 군세는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창의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겨울의 싸늘한 달빛 속에서 칼과 창이 반짝였고 화살이 빗발치는 소리 사이사이로 비장한 전투의 함성이 분명하게 울렸다. 이괄은 이번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리라 다짐하며 적들의 대열을 가르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칼끝이 맞부딪히고 방패가 부서지는 소리가 성문 안쪽을 가득 메웠다. 누군가는 이를 최후의 결전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죽음의 춤이라고 불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온한 겨울밤을 지켜주던 창의문은 이제 엄청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로 변한 것이다. 이괄이 뿜어내는 살기와 사사키 유키마사를 비롯한 반란군의 용맹은 밤하늘의 별조차 떨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창의문이 뚫렸다고 해서 곧바로 승리가 주어지진 않는다. 거대한 성곽 너머에는 왕좌를 지키려는 자들과 반란을 저지하려는 또 다른 군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괄과 그의 군세는 멈출 수 없는 길을 이미 선택해버린 뒤였다. 그들은 정신없이 불타는 전장을 가로지르며 더 깊은 곳, 아마도 궁궐 한복판을 향해 달려갈 터였다. 밤이 새도록 진압군의 울부짖음과 반란군의 함성이 끊이지 않을 것이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피해 한 장면이 이 깜깜한 겨울밤 창의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도 부서진 창의문의 잔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반란군의 함성과 함께 성문을 통과한 병사들의 발걸음이 성 안으로 밀려들었다.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던 침묵이 깨지자마자 전장은 다시 살아 숨쉬는 듯 떠들썩해졌다. 밀어붙여라. 이괄의 음성이 싸늘한 겨울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곧이어 유키마사가 도끼를 힘껏 내리치자 이미 심각하게 갈라져 있던 거대한 나무 판자는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듯 우지끈 무너져 내렸다. 성문이 열렸다. 진격하라. 유키마사가 성문 잔해를 발로 차내며 외친 순간 반란군의 병사들은 홍수처럼 성 안으로 몰려들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앞다투어 성 안의 통로를 점령해 나갔다. 진압군은 허둥지둥 대열을 재정비하며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이미 한 차례 기세가 꺾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면서도 결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으나 유키마사가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번뜩이는 검을 휘두르며 길을 열자 결국 진압군의 진영은 무너지고 말았다. 장군님, 우리는 창덕궁으로 갑니다. 한 부하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괄을 향해 외쳤다. 이괄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더 지체할 시간은 없다. 한양의 심장부로 돌격한다. 그 목소리에 고무된 군사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 안을 가로질렀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에서 이들이 모아내는 열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듯 보였다. 창의문을 돌파한 이괄의 반란군은 곧장 한양 도심을 관통하여 창덕궁으로 줄다름쳤다. 이미 정보가 전해졌는지 창덕궁 안팎에서는 진압군이 부랴부랴 방어진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온전할 리 없었다. 반란군의 기세가 어찌나 급하고 격렬했던지 궁을 지키는 병사들조차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궁을 지켜라. 진압군 지휘관이 최후의 결심을 담아 외쳤지만 이괄의 군세는 거침없이 몰려들었다. 엄중하게 닫혀있던 궁문마저 이미 전의 창의문과 다를 바 없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장악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괄이 함성을 지르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얼핏 보면 창의문을 돌파할 때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궁의 성문도 그의 자신감 앞에서는 마치 맥없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옆에서 한명년이 고개를 들어 물루 위를 주시했다. 이 문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괄은 눈빛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그럴 일은 없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반란군 중 일부가 궁문 아래로 몰려들어 도끼와 장대를 동원해 철제 장식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화살과 창이 얽히고 설키는 와중에도 이괄의 정예 병력은 꾸준히 성문을 타격하며 군중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두두두고 하는 소리와 함께 못들이 빠지고 나무 판자가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반란군 안에서는 희망에 찬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한편 궁 안에서는 지휘관들이 허겁지겁 방어진을 재편했으나 이미 속도면에서 크게 뒤처진 상태였다. 군사들은 창과 활을 손에 쥐었지만 하나같이 얼굴에는 불안의 기색이 역력했다. 창이 문을 뚫은 자들이라면 이곳 창덕궁 문쯤이야 언제든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궁문이 흔들리고 부서질 기세가 짙어지자 이괄은 무언의 신호를 보내 병사들을 더 압박하게 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철갑과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흩날렸다. 서로 얽혀드는 전사들의 함성은 피비린내를 머금은 밤하늘로 치솟았다. 더 세차게 두드려라. 우린 이미 승리의 문턱에 있다. 누군가의 호령이 공기를 가른 순간 커다란 쾅소리와 함께 궁문의 일부가 금이 가며 스스로 내려앉았다. 칼과 도끼를 움켜쥔 반란군 병사들이 이 틈을 놓칠 리 없었다. 이제 궁 안으로의 돌파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한 명 한 명 쓰러져가는 전우들 위로 또 다른 병사들이 넘어와 앞장섰다. 목숨을 내건 투호는 양측 모두에서 빛났으나 기습의 기세를 타고 달려온 이괄의 군세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겨울의 냉기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뜨겁고 치열한 격전은 마침내 창덕궁의 성문턱까지 발을 디디는 데 성공했다. 이제 어느 쪽도 물러설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 문 너머로 보이는 궁 안의 어둠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주저하지 말고 몰아쳐라. 이괄이 최후의 독전을 고하며 부하들을 채근하자 한명년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이미 갈라진 궁문의 틈새였다. 길이 보인다. 저 너머가 바로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땅이다. 이괄을 비롯한 반란군의 눈동자에 야망과 비장함이 교차하며 빛났다. 이제 막히는 것은 단 하나. 궁 안에 남은 병사들과 그들을 결사적으로 막아설 운명의 최후 대치뿐이었다. 승부의 순간은 눈앞에 다가왔으나 전장은 여전히 함성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양측의 희생자도 늘어만 갔지만 이괄과 그의 군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칼끝에 모든 운명을 맡기듯 한 치 앞도 모를 미래를 향해 내달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거짓 없는 필사의 각오와 차가운 결의가 엿보였다. 이제 창덕궁 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진정한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한양 도성은 또다시 피로 물들 운명 앞에 서 있었다. 아직 겨울의 기세가 채 꺾이지 않은 1624년 초 차가운 북풍이 한양 도성의 담장을 스치며 불어닥치고 있었다. 왕좌를 탐한다는 오명을 쓴 이괄이 마침내 거병하여
그의 부대가 한양으로 진격한다는 소문은 이미 도성 안팎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도시의 공기는 을씨년스러웠다. 그때 도시 서쪽에 있는 창의문에서 커다란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함성은 곧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1월 하순에 어스름이 가시기도 전에 이괄의 반란군은 단숨에 한양 외곽을 돌파했다. 무겁게 닫힌 창의문 앞, 온몸에 갑주를 두른 진압군과 반란군 병사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대치하고 있었다. 긴장감에 손과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지만 모두들 이를 악물고 있었다. 성문을 열어라! 이괄이 마침내 앞장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흔들림 없었다. 창의문 위 높은 자리에서 진압군의 지휘관이 성벽을 내리누르듯 바라보며 호령했다. 이괄 네어는 왕좌에 도전한 역적이다. 네가 이곳에 도달한 것은 내 최후를 향한 길일 뿐이다. 그러나 이괄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장검을 치켜들었다. 말이 많다. 오늘 밤 이 성문은 반드시 열린다. 긴 말다툼조차 사치였다. 성문을 지키는 진압군의 창끝과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반란군 또한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괄의 신호가 떨어지자 반란군은 일제히 창의문을 향해 돌진했다. 맨 앞에는 항괴로 이루어진 선봉대가 달려갔다. 그들의 앞장에 선 사사키, 유키마사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돌진하며 포효했다. 문을 부셔라. 도끼가 내리꽂히자 튀어오른 나무 파편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진압군은 성문 위에서 끊임없이 화살을 퍼부었다. 화살을 퍼부어라. 절대 문을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성벽 위 지휘관의 목소리는 더욱 처절하고 절박해 보였다. 하지만 항과애들은 몸에 꽂히는 화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갔다. 우리에게 멈춤이란 없다. 사사키 유키마사의 도끼질이 성문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뒤이어 이괄이 이끄는 정예 병력도 가세하자 탄탄하던 성문은 조금씩 흔들려갔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전진에 전진을 거듭했다. 밀어붙여라. 이괄이 최후의 명령을 내리자 반란군은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성문에 달려들었다. 거친 목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키며 창의문 앞은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나무와 쇠로 단단히 보강되어 있던 성문이 괴이한 비명을 내지르듯 갈라졌다. 쩍 하고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 판자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성문이 열렸다. 징역하라. 반란군 병사들의 함성이 찢어지듯 높아졌다. 그 함성은 창의문 너머 도성 안쪽까지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 진압군은 사력을 다해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반란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항과의 부대의 맹렬함은 눈부실 정도였다. 사사키 유키마사의 칼날은 쉼없이 번뜩이며 진압군의 대열을 가르고 있었다. 대장님, 우리는 창덕궁으로 갑니다. 한 병사가 숨가쁘게 외치자 유키마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땀과 피가 섞인 칼을 빼들었다. 창의문이 무너진 이상 다음 목표는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었다. 이괄의 군대는 곧장 창덕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중에 일부 병사들이 흩어져 도성 곳곳을 제압하려 했으나 이괄은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왕과 조정을 소나기에 넣어야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었다. 창덕궁 앞에 당도했을 때 진압군은 남아있는 병력을 총집결하여 최후의 방어선을 형성했다. 찬바람이 살을 내는 저녁 군사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서로를 노려보았다. 궁을 지켜라. 진압군의 지휘관은 두려움과 결의를 모두 삼킨 채 울부짖었다. 그러나 반란군은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대세를 꺾기엔 진압군의 수가 너무 적었다. 우리가 이곳을 장악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괄이 기세 좋게 병사들에게 외쳤다. 문득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온 한명년이 나직이 말하였다. 이 문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그럴 일은 없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반란군은 다시 돌격을 개시했다. 창덕궁의 중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끝까지 처절하게 맞섰지만 압도적인 기세의 반란군 앞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찬바람이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는 창덕궁 앞마당. 언 돌바닥은 여기저기 붉은 자국으로 얼룩지고 그 위에 반란군의 함성과 진압군의 결의가 마치 파도처럼 부딪히며 뒤섞여 울렸다. 저항을 잃고 쓰러지는 병사의 비명소리가 궁의 처마를 타고 메아리쳤다. 이괄은 창덕궁의 문턱에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먹구름 사이로 미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허공을 갈랐다. 반역이라 불릴지언정 그에게는 기필코 바꾸어야 하는 세상이 있었다. 모두 앞으로. 그의 최후 통솔이 울리자 반란군의 병사들은 더 큰 함성으로 그를 따랐다. 승패가 정해지지 않은 싸움은 이제 궁 안에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궁궐 깊숙이 울려 퍼지는 함성, 날아드는 창과 검은 서로를 겨누며 번뜩였다. 하룻밤 새 뒤바뀔 운명을 짊어지고 이괄과 그의 병사들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다. 멈추지 않는 고함, 매서운 겨울바람, 그리고 얼어붙은 궁궐 마당을 채우는 무수한 발자국들은 그렇게 1624년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었다. 창덕궁 깊숙한 곳, 본디는 왕족의 거처로만 여겨지던 곳에 이제는 활과 창, 칼을 든 병사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능양군, 곧 인조가 될 인물이었다. 투구와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한 그의 눈빛은 당혹스러움 대신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결심을 담고 있었다. 이괄, 너는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오늘 너의 반란을 멈출 것이다. 능양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선언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고 부하들의 가슴에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